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자로 현재는 남편과 이혼을 하여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남편은 사람을 돈으로만 판단하고 급을 나누면서 엄마와 저를 멸시하던 인간이었죠. 그런 인간이 결국 파탄을 맞이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박서방 말이야, 네가 볼 때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인 거니? 믿을 수 있냐니 그게 무슨 말이야? 상견례까지 다 끝난 마당에. 알지. 좋은 학교 나왔고 구김살이 없는 사람인 거. 그런데 양쪽 집안 간에 너무 조건만 보고 결혼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돼서 그런다. 설마 그런 문제 때문에 로또 1등 당첨된 것도 비밀로 하라 한 거야? 나는 엄마가 주변에 알리기 싫어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내가 말했잖니. 사람이라는 게 돈이 있을 때랑 없을 때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이 있다고. 네 아빠 돌아가시고 가게 정리하게 되면서만 하더라도 간이며 쓸개며 빼줄 것 같이 굴다가 연 끊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세상 사람 인정이라는 걸 불신만 하면서 사는 것도 피곤한 일이지만 그걸 너무 기대했다가는 위험해지는 수가 있어서 그래. 로또 1등 당첨된 거 괜히 알려봤자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돈 달라는 인간들만 수두룩할 거고. 그럼 결혼은 왜 허락한 거야? 네가 결혼 정년기이기도 하고 주변에서도 좋은 사람이라 얘기를 하니까 그랬지. 상견례 자리에서 얘기해보니까 사돈 양반들도 아주 착한 사람들이더구나. 교사로 일하면서 안정적으로 돈 벌고 있기도 하니 네 짝으로 나쁘지 않겠다 싶은 거였고. 그런데 주식을 한다고 하니 나중에 돈 잘 벌게 되면 태도가 달라질까봐 그런다. 에이, 박서방 그럴 사람 아니야. 사람 일이라는 게 앞을 알 수가 없는 거다. 주식 때문에 너랑 확 격차가 생겨버리면, 만약 우리 집안이 기울기라도 하면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또 큰일이 생기면 변하기도 하는 게 사람 아니냐. 당장 투자하고 있는 주식만 보더라도 취미 수준이라 보기는 어려우니 돈도 많은 것 같고. 에이, 아닐 거야. 공직에 뜻이 있어서 교사까지 하는 사람인데 시부모님 닮아서 도덕책 같은 사람이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엄마와 제가 아버지의 식당을 정리하고서 많은 재산을 갖고 있을 때 맞선을 통해 결혼하게 된 남편과는 어느 정도 재력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교사로 일하고 있는 남편이었기 때문에 결혼과 관련한 비용 상당을 제 엄마 쪽에서 지불을 하게 되었죠. 당장 1억 정도 되는 전셋집의 장만만 하더라도 순전히 엄마가 지원을 해준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남편은 엄마에게 늘 빚이라도 진 것처럼 공손한 태도를 보여왔고, 그런 모습을 놓고 저는 답답하다 타박을 준 일이 있었죠. 당신 언제까지 엄마한테 그렇게 부채감 가지고 살래? 아무리 집을 장만해준 사람이 엄마라고 해도 당신이 뭐 죄 지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굽실거릴 거 없잖아. 사람이란 모름지기 염치라는 게 있어야 하는 법이야. 당신이랑 재력부터 집안 수준이 많이 차이 나는데도 결혼하게 해주신 분이잖아. 내가 깍듯이 모시겠다는 게 불만이야? 불만인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모습이 너무 정없는 것 같다는 거지. 엄마는 당신 친아들처럼 생각하고 잘해주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렇게 계산을 앞세우니까 거리감이 좁혀지지를 않잖아. 반대로 엄마가 나중에 망하거나 돈 없어지면 무시할 거야? 그래도 장모님한테 받은 은혜가 있는데 당연히 그러면 안 되지. 아빠랑 엄마한테 그렇게 배우지도 않았고. 나 그런 사람 아니니까 절대로 걱정하지 마. 그래도 난 당신이 엄마한테 더 친근하게 해줬으면 좋겠어. 친근하게 대하려고 노력해 볼게. 나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온 시간이 있는데 어떻게 확 바뀌겠어. 비굴하다 싶을 정도로 자신이 받은 것을 잊지 않으려고 하던 남편. 하지만 이런 남편의 모습은 점점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교장의 얼굴에 사표를 던졌다면서 집에서 주식으로 돈을 벌겠다고 하더라고요. 당신, 그렇게 힘들게 교사하게 된 상황이잖아.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때려치우는 이유가 뭔데? 선생이라는 것들이며 교장이라는 것도 결국 돈 많고 배경 좋은 학부모들한테 휘둘릴 수밖에 없더라. 교장이란 인간이 그 스트레스를 선생들한테 푸니까 나도 열받은 거고. 이렇게 말하면 알아듣겠지, 대충은? 아니, 못 알아듣겠어. 당신 무슨 생각으로 일 관둔 건지 나한테 제대로 설명을 하라고. 그리고 관둘 때 관두더라도 나랑 상의는 했었어야지. 우리 부부 아니야? 내가 이때까지 세상을 너무 등신같이 살아왔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거든. 엄마랑 아빠가 좋은 사람으로 살아라. 착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그건 그냥 죄다 헛소리였다는 거 알겠다는 거지. 어차피 인간들은 다 계산적이고 이기적이야. 돈이 얼마나 있는지, 권력이 얼마나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지. 나나, 우리 엄마는 그런 식으로 사람 대하지 않아. 장모님이 나 은근히 무시하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 모를 줄 알았어? 당신도 집안에 돈 좀 있다고 사람 무시해 왔었잖아. 내가 그런 거 모를 줄 알았나 본데. 나 교사까지 한 사람이고 많이 배운 사람이야. 당신 생각처럼 만만한 사람 아니라고.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거 다 오해야. 엄마랑 내가 언제 당신을 무시했다고 그래. 눈빛은 무슨 생사람을 잡아도 정도껏 해야지. 죄다 위선자들 뿐이니 인정하기 싫겠지. 내가 선생일 한다고 했을 때 엄마랑 아빠가 뭐라고 한 줄 알아? 돈 안정적으로 벌 수 있어서 좋겠다고 하셨어. 나는 누군가 가르치는 일이 좋아서 선택한 일인데 결국에는 부모라는 인간들부터가 돈으로만 자식 진로를 판단하는 사람이었다고. 당장 당신만 해도 장인어른 돌아가시니까 장례식에 안 찾아온 인간들 수두룩이었다며. 찾아온 사람들이 더 많았거든. 그 인간들도 여전히 뭔가 뜯어낼 게 있나 보다 하고 찾아온 거겠지. 인생은 결국 돈이고 다른 사람들한테 대접받으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니까. 백날 공부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서 직업 가져봤자 뭐해? 결국 월급쟁이 신세로 다른 잘 나가는 놈들 돈 벌어다 주는 부품 역할만 하는 건데. 나는 이제 그런 거 지긋지긋해. 돈 때문에 남 눈치 보고 마음대로 못하는 인생 관둬주겠다. 이 말이야. 교사를 때려치우게 된 남편은 정말로 주식에 재주가 있었던 것인지 그 뒤로부터 승승장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서 많은 돈을 벌기 시작하더니 차량을 바꾸는 것부터 해서 비싼 시계에 양복까지 장만하며 어울리는 사람들도 달리하더군요. 저와 엄마에게는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 것인지 틱틱거리거나 툴툴거리는 빈도가 늘기 시작하더니 하루는 아예 술에 잔뜩 취해 나타나선 막말을 퍼붓더라고요. 장모님, 옷 입으신 게 그게 뭡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면 화려한 옷을 입어줘야 해요. 그래야 주름살도 가려지고 다른 사람한테 무시를 안 당하지. 자네, 지금 날 타박하는 건가? 술을 마셨으면 곱게 마시게. 제가 지금 술 주정하는 걸로 보이십니까? 취중진담을 하는 겁니다. 취중진담. 좋은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들으시니 아주 답답하네요. 좋은 말을 해줘? 자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줄은 몰랐구먼. 내가 먹을 것 갖다 줘도 입맛에 안 맞니 뭐니 불만만 늘어놓았으니 말일세. 엄마 여보, 둘 다 싸우지 마. 왜 이래들 정말? 입에 안 맞는 걸 갖다 주니 입에 안 맞다고 하죠. 그리고 장모님, 제가 있는 재산 불려드린다고 돈 좀 있으면 내놓아 보라고 하는데 왜 소식이 없습니까? 저 잘 나가요. 돈 많다고 으스대던 영철이 자식도 저만 보면 형님 이러고 하여튼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간단 말입니다. 이미 당신한테 말했잖아. 엄마, 우리 집 혼수해주고 나서부터는 그냥 연금 받는 걸로 생활 간신히 유지되는 수준이라고. 돈이 없는데 돈을 달라고 하니까 그러지. 당신을 못 믿는다거나 무시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영철 씨 오랫동안 친구였다면서
너무 막 대하더라. 제발 정신 차려. 아, 그러면 장모나 당신이나 결국 개털이 나이거네? 당신은 끼케야 회사에서 월급쟁이 신세고 장모는 딸 자식 집 장만하느라 돈 한 푼도 없고 뭐야, 그럼 내가 설설 낄 이유가 없는 것들이구만. 것들, 박서방, 말 조심해. 자네 이러다가 술 깨고 나면 어떻게 나랑 딸을 보려고 이러나? 취했다는 핑계로 넘어가 주는 것도 정도가 있는 법이야. 술 깨고 나서 댁들이 날 볼 걱정해야지. 내가 걱정을 왜 하는데? 사돈 양반이 돈 욕심 많으신 분들도 아닌데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가서 이러네. 자네 대체 왜 이렇게 망가진 건가? 아이씨, 많이 배우고 똑똑한 것들이 존경을 받아야 할 거 아냐. 애새끼들은 선생이라고 무시해. 윗 대가리들은 무능한 놈들인 주제에 다그치기만 해. 위아래로 치이는데 그럼 열을 안 받아? 그래서 교사 일 때려치운 거야? 어차피 교사 신념이고 뭐고 다 의미 없다니까. 애새끼들도 장래 희망 물어보면 돈 많이 버는 직업이 최고라고 그러고. 하여튼 돈이 최고야. 장모나 너나 그지같이 얼마 안 되는 돈 벌면서 빌빌거리는 꼴 보면 내 속이 다 뒤집어진다니까. 너랑 네 어미 둘 다 그지인 주제에 돈이 안 중요한 척 스스로 포장하는 위선자들이잖아. 돈으로만 사람 판단하고 급 나누는 위선자들. 기가 막혀서. 그지? 위선자? 예, 안 되겠다. 바로 이혼하거라. 둘이 갈라서. 당신 빨리 그 말 취소해. 엄마랑 나한테 사과하라고. 사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가 너 같은 재미없는 년, 재수없는 장모랑 결혼한 것도 다 돈 때문이라고. 니들이 나한테 사과를 해야지. 술에 취해 막말을 늘어놓던 남편은 엄마와 제가 보는 앞에서 구토를 하기까지 하며 온갖 추태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런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엄마와 저에게 이런 방구 사죄의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본인이 돈을 벌고 잘 나간다고 이렇게 달라진 태도를 보이는 남편을 용납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대번에 이혼을 요청했죠. 더는 당신이랑 못 살겠어. 이혼해. 나 영철이랑 조만간 큰 건 하는 거 몰라? 개소리 하지 말고 그냥 부자 마누라 될 기회나 즐겨. 자존심 때문에 이혼이니 어쩌니 들먹였다가 정말 이혼당하면 너만 손해다. 나 진지하게 하는 얘기야. 비록 늦은 나이에 당신이랑 결혼했지만 내가 마음에도 안 맞는 배우자를 참고 견딜 이유는 없어. 위자료를 받아도 더 받을 수 있을 텐데 참 멍청한 소리는 다 하는구나. 자존심 조금만 굽히면 몇 억이 휙휙 오갈 텐데. 그래, 이렇게 계산 안 되는 년 데리고 살아봤자 뭐 하겠니? 이혼하고 싶다고 그랬어? 이혼 도장 뭐 찍어주면 되는 거야? 당신은 미안하지도 않아? 엄마랑 나한테 막말해놓고 미안하지도 않냐고. 틀린 말을 했어야 내가 미안하든지 말든지 하지. 나 결혼할 때만 해도 눈치 주던 인간들이 위치가 바뀌게 되니까 아주 꼴이 보기 좋다. 그렇지? 말했지. 그거 당신 자격지심이라고. 부부 상담을 받든 정신과 상담을 받든 확인을 해보자니까? 나나 엄마가 평소 당신한테 돈 때문에 눈치 준 일이 있었으면 사과를 할게. 눈치 준 적도 없고 오히려 배려해줬잖아. 심지어 당신한테도 엄마가 얼마나 친근하게 하려고 했는지 잊었어? 그지 같은 집 장만해줬다고 더럽게 생색냈던 거 내가 잊을 줄 알아? 평소에 날 보던 눈빛부터가 멸시 그 자체였다고 몇 번을 말해? 하긴 원래 괴롭힌 것들은 이해 못해. 당한 사람이라야 그 심정을 온전히 알지. 피해의식으로 똘똘 뭉친 남편은 제가 준비한 이혼 서류에 도장까지 찍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제게 위자료라면서 돈까지 입금을 하고 집에서는 아예 저를 아는 척도 하지 않더라고요.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것이 서러웠지만 남편이 제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생각하여 이혼 서류 제출은 미루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주변 사람들을 돈으로만 파악하고
가진 돈으로 급을 나누고 있었던 남편. 그 오만함의 대가를 치를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야, 주변에 경찰이나 뭐 아는 사람 없냐? 사기 전문 변호사라든가. 갑자기 그런 걸 왜 찾아? 그리고 당신이랑 난 이제 남 아니었어? 그래, 너한테 기대한 내가 등신이지. 됐어. 꺼져 재수 없는 년아. 재수 없는 년? 야, 이 미친놈아. 너는 그럼 뭐 재수 있는 놈인 줄 알아? 돈 좀 번다고 아주 배는 게 없구나. 좀 닥쳐보라고. 영철이 그 새끼한테 작업당해서 내가 그간 모은 돈 다 날아갔으니까. 영철이? 혹시 저번에 집에 놀러 왔었던 그 부동산 하신다는 분? 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사기꾼 새끼라고. 그 새끼랑 안지 10년이 넘었는데 내가 볼 때부터 늘 관상이 안 좋다 싶었어. 씹어먹을 새끼. 10년 지기 친구를 등쳐먹어? 그 새끼 믿고 전 재산 다 박았는데 가장 고점일 때 팔고 튀어버렸다니까? 내 전 재산 싹 다 휴지 조각이 됐다고. 연락은 안 되고? 그랬다는 증거는 있고? 영철이 이 새끼가 나한테 문자 남겼지. 뭐라는 줄 알아? 자업자득이랜다. 자업자득. 내가 지를 평소에 무시했다고. 개자식이. 당신이 영철 씨 대하는 태도가 안 좋긴 했잖아. 술 같은 거 따라줄 때도 두 손으로 받으라고 하고 담배도 불 붙여보라고 하고 얼굴에 뿜질 않나. 남이 보기에도 충분히 원한 살만하던데? 친구끼리도 급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그 자식이 부동산으로 돈 좀 만진다 할 때 나한테 으스대던 걸 네가 못 봐서 그래. 아니, 됐다. 너한테 이런 얘기를 해서 뭐하냐. 위자료로 준 돈 나한테 토해낼 거 아니면 입 닥치고나 있어. 주식 세력과 결탁해 남편을 등쳐먹은 남편의 친구 영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종종 보아와서 알고 있었습니다. 새삼 순박한 사람처럼 헤헤 웃으면서 남편의 꼬장지리며 거친 말도 잘 받아주기에 속없는 사람이라 생각했었는데 내심 칼을 갈고 있었다는 것이 놀라울 일이다 싶었죠. 저는 엄마에게 이를 알리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뭘 어쩌긴 어째. 당장 이혼하고 갈라서야지. 위자료를 미리 받았다니 천만다행이다 싶구나. 아니, 그래도 이러면 안 되지 않을까 조금 고민이 되는 것도 사실이라서. 솔직히 박서방이 지금 형편이 많이 안 좋은데 이혼하게 되면 손가락질할 사람들도 걱정되고 돈 때문에 버렸다는 얘기를 듣겠다 싶은데 조금 기다렸다가 이혼할 때 하는 게 맞지 않나? 아직도 미련 있는 거 아니면 당장 갈라서는 게 답이다. 부부 상담 받아보자고 해도 전혀 귀담아 듣지도 않았다며? 나랑 너한테 폭언해놓고도 아직까지 사과도 없는 그런 놈을 왜 용서해? 그것도 그렇지. 엄마 말대로 이혼하는 게 답이겠다 싶어. 사실 이혼 서류에 도장까지 찍어놨으니까 처리하는 거야 어려울 것도 없고. 정남의 시선이 걱정되고 판단이 안 선다 싶으면 내가 한번 먼저 손을 내밀어는 보마. 반찬거리 들고 가서 잘 타일러 보고 그래도 여전히 자세가 빳빳하면 그때는 손절하는 거다. 만약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면? 그래도 여전히 믿을 수는 없지. 일단 부부 상담도 받아보고 그놈의 자격지심에 속물근성부터 뿌리를 뽑아놔야 하지 않겠니? 솔직히 도와줄라 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로또 당첨되고부터 쭉 숨겨왔던 돈 밝히면 그만인 일이다. 하지만 그렇게 해봤자 사람이 달라지지도 않을 것 같고 갱생은 불가능할 것 같구나. 솔직히 나도 이미 남편한테 마음 뜬 마당이야. 굳이 그럴 것도 없이 바로 이혼할게.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돈 좀 벌고 잘 나간다고 엄마랑 나 무시하고 막말하는 인간한테 그렇게 신경을 써줘야 하는데? 아니, 신경을 쓰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인간이 어디까지 추락하는지 보고 싶어서 그런다. 솔직히 너나 나나 확신하고 있잖니.
내가 찾아가 봤자, 먼저 손 내밀어 봤자 돈 없는 인간이라고 취급 안 할 게 뻔하다는 거. 만약에 반성하려는 마음이 있었고 자존심 굽힐 수 있었으면 너한테 꺼지라며 위자료 얼마 돼도 안 되는 거 내놓는 게 말이나 되니? 엄마 말도 일리가 있네. 그래, 그게 맞겠다. 솔직히 이대로 이혼하면 내가 남편 힘들 때 버린 건가 찝찝할 것 같아. 차라리 엄마가 모른 척 연극해주고 이 와중에도 매몰차게 구는 남편 모습 보면 확실히 마음이 개운해질 것 같네. 만약에 용서 빌면 어떡할 생각이니? 엄마나 나나 돈 얼마 없는 거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 용서 빌면 얼마나 진심인지 드러나 보자. 안 도와주더라도 엄마랑 나랑 화났었던 건 풀리지 않을까? 맞다. 그동안 박서방이 해온 막말이 있고 무시해온 게 있는데 사과 한마디도 못 들으면 억울하지. 내가 어쩜 이날을 보려고 살아왔나 싶을 정도구나. 지한테 통장에 든 돈 인증하면 얼마나 놀랄지 모르겠구나. 당첨금이 11억이라고 했었던가? 너한테 말 안 했었지만 11억이 맞고 그동안 엄마가 소소하게 투자해서 13억으로 불려놨다. 뭐? 그런데 그걸 왜 말도 안 하고 있었어? 서운하네. 그래도 내가 딸인데. 너도 박서방 닮아가니? 내 재산이 네 재산인데 서운하고 자시고 할 게 뭐냐. 괜히 알려줬다가 네가 걱정할까봐 그랬다. 엄마는 주식 같은 거 하지 마. 내가 정말로 걱정돼서 그래. 사람이 돈을 한 번에 많이 벌게 되면 사람이 돈의 마력 같은 거에 미치게 되나 봐. 그게 결국 인간의 본성이고 그릇이라는 거 아니겠니? 돈 잘 벌고 많아도 베푸는 사람들은 잘만 베풀고 다니더라. 자랑 같아서 얘기는 하지 않았다만 꾸준히 보육원에 봉사활동도 다니고 있거든. 너도 나중에 여유되면 나랑 같이 방문해보자꾸나. 마음이 참 편해져. 그렇게 저와 엄마는 망해버린 남편에게 완전히 정을 떼기 위해 한 번 더 손을 내밀어 보기로 했습니다. 용서라든가 하는 그런 말랑하고 안일한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남편이 돈으로 인해서 포건했었던 것에 대해 확실한 사과를 받아내고자 하는 마음에서였죠. 하지만 남편은 예상대로 못난 모습만을 보여주었는데요. 김서방 날쌔, 문 좀 열어주게. 자네 좋아하는 찬거리 좀 가져왔네. 아이씨, 거지 같은 게 왜 또 왔어? 거지는 우리 집 못 들어옵니다. 여보, 엄마가 추운 날씨에 반찬거리까지 가져왔는데 무슨 짓이야? 어쩌라고. 집에 노인네 냄새 배는 거 스트레스 받는다고 했잖아. 내가 영철이한테 작업당해서 날린 거 다 복구하려면 하루하루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데 찬거리가 지금 중요해? 당신 정말 이럴 거야? 당신 힘든 시절 도와줬었던 엄마인데 그게 할 말이냐고. 그럼 갈라서든가. 이년아, 너까지 같이 밖에서 있을래? 이 집 명의 낼 거거든? 그럼 뭐 집 대고 그 지신세 되든가. 됐고, 시끄러우니까 빨리 장문화 꺼지라고 해. 자네, 통장 보고도 그 말이 나오나 볼까? 핸드폰으로 내 통장 찍은 거 보내놨으니 확인이나 해보게. 아니, 뭔 핸드폰을 보라는 거야? 자, 잠깐만. 여보, 이거 뭐야? 보는 그대로야. 엄마 당신 생각하는 만큼 가난한 사람 아니야. 멍청한 사람도 아니고. 자, 장모님, 이게 대체 뭡니까? 1억 3천. 아니, 13억? 아니, 이런 돈이 있으면 진즉에 말을 하셨어야죠. 일단 추우실 텐데 얼른 들어오세요. 엄마가 사실은 재산이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된 남편은 그제야 문을 열고는 바닥에 엎드릴 기세로 굽신거려 댔습니다. 엄마가 남편을 째려보자 본인이 염치가 없다는 것을 알기는 했는지 그제야 변명을 늘어놓더군요. 사실 장모님, 주식이라는 게 초단위로 워낙 시장이 변하다 보니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일이거든요. 제가 또 후각이 많이 예민한 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반찬 주신 건 먹을 상황도 아니고
돈도 최근에 많이 잃는 바람에 사채까지 쓴 마당이거든요. 손실 메꾸려면 초 단위로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제가 못난 모습을 좀 보여드렸네요. 아무리 그래도 힘들 때랑 좋은 시기일 때랑 어떻게 태도가 그렇게 다른가? 지금 보여준 못난 모습이 자네 본래 모습이겠지.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집사람도 저 많이 힘들게 하고 친구까지 배신한 상황이라서 제가 좀 많이 감정적이었네요. 그 따위로 자꾸 애 핑계, 친구 핑계 대면서 변명하지 말라는 걸세. 예, 제가 좀 주식일 때문에 정신이 없었나 봅니다. 엄마, 이 사람 절대 정신 차릴 사람 아니라는 거 알잖아. 그냥 집에서 내쫓아내버리고 앞으로 상종도 하지 말자. 당장 상황 모면하려는 거지 진심으로 사과할 수조차도 없는 사람이야. 여보, 장모님, 저 진짜 갱생하고 새 사람 되겠습니다. 기회 제발 한 번만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네? 주제도 모르고 제가 망해님 원이 하는 것들 혼내줘야죠. 13억이면 그거 제가 반년, 아니 1년 안에 2배로 불릴 수 있습니다. 믿어주시고 한 번만 투자해주세요. 네? 당신 그렇게 사람 급으로 나누고 돈으로 차별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어. 영철이라는 사람이 잘한 건 아니지만 당신이 그동안 했었던 짓 생각을 해봐. 야, 조용히 좀 해봐. 왜 자꾸 옆에서 깐족깐족 회방질이야. 자네가 주식으로 성공을 한번 해봤으니 다음에도 또 성공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 맞습니다. 이거 그냥 돈 놓고 돈 먹기 수준이라니까요. 역시 우리 장모님 성격이 아주 화통하시네. 그런데 그렇게 성공하고 자네가 번 돈 주변 위에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쓴 적이 있나? 내 생일이며 우리 딸 생일 때 선물이라도 한 번 한 적 있냔 말일세. 그건 제가 그런 돈까지 아껴서 더 크게 불리려고 그랬던 거잖습니까? 그런 인간이 본인 차량은 새 차량으로 뽑고 접대 자리에서 비싼 양주는 마음껏 주문을 해대? 자네 입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만큼 취급받는 게 당연하다고 말해놓고 왜 이제 와서 딴소리인가? 하다못해 사람이 일관성이라도 있어야지. 이럼 내가 자네를 믿고 돈을 어떻게 맡겨? 맞습니다. 장모님, 다 맞는 말씀이세요. 제가 일관성이 없었네요. 앞으로는 똑바로 처신하겠습니다. 그럼 일관성 있게 나나 딸 이제까지처럼 막 대할 텐가? 네? 아니, 제가 정말 반성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장단에 맞출 필요 없어. 지금 엄마가 당신 놀리는 거거든. 엄마, 이만하면 됐으니까 집에서 내보내자. 여보, 장모님, 저 이대로 가면 정말 죽습니다. 빚쟁이들한테 제가 쫓기면서 돈을 어떻게 메꿉니까? 네? 이혼 절차는 내가 알아서 잘 마무리 지을게. 그동안 함께해서 너무 역겨웠다. 이제 꺼져줘. 장모님,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하다고요. 미안하다고 하잖아요. 저와 엄마는 매몰차게 남편을 집에서 몰아내고 그동안의 고생을 위로해주듯이 서로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그 뒤로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고 남편과는 남남이 될 수가 있었죠. 전 남편은 그 뒤로 간간히 시부모님을 통해서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본인을 찾아오는 사채업자들을 피해 도망치다 사고를 당해 머리를 크게 다치고 말았다더군요. 평소에 자랑하던 지능 역시도 감퇴하는 것은 물론 말까지도 어눌해지게 된 남편. 본인의 잘못으로 인한 업보이다. 보니 불쌍한 마음이 들지는 않고 그냥 앞으로도 영영 보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뿐이에요. 사람을 돈으로만 판단하고 급을 나누다가 파멸해버린 남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예, 며느리들아. 이번 설은 이틀 전부터 준비하자꾸나. 네, 어머님. 어머님, 제가 별론 준비할 게 있어서요.
설날 당일 4시간 정도만 시간이 날 것 같아요. 요즘 이 사람이 많이 바빠요, 엄마. 그래, 변호사 일이 좀 바쁘겠니? 알았다. 큰 며느리랑 같이 하지 뭐. 형준 엄마도 장모님 반찬 가게 일 돕느라 좀 바쁘긴 할 텐데 꼭 이틀 전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어머니? 반찬 가게 일? 뭐 대단한 거 한다고 벌써부터 엄살이냐? 그럼 나 혼자 하란 말이냐? 아니에요, 어머님. 이틀 전부터 가서 준비할게요. 아주 네 남편이 너 일 많이 시킬까 벌벌 떠는구나. 그런 건 아니에요, 어머니.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그럼요. 어머님 관절염도 심하신데 이번 명절에 제가 일할 테니 어머님은 쉬세요. 안 그래도 류마티스 관절염이 심해져서 손도 못 오므리겠다. 어머님 힘드실 텐데 제가 명절 전후로 며칠간 가사 도우미 부를게요. 아니다. 큰애가 반찬 가게 일하던 가락에 있어서 손이 빠르다. 아냐 엄마. 가사 도우미 비용 얼마 안 할 거예요. 우리가 낼게. 놔둬라. 힘들게 번 돈 괜한 데 쓰지 말고. 둘째네는 명절 당일 왔다가 밥만 먹고 바로 가거라. 아무리 일이 많아도 친정도 잠깐 들러야지. 사돈댁 섭섭하시니. 네, 어머님. 그렇게 할게요. 감사해요. 역시 며느리 사랑은 우리 엄마가 최고라니깐. 그래, 동서. 어머님이랑 함께하면 금방 끝낼 거야. 네, 형님. 그럼 형님만 믿고 재판 준비해야겠네요. 수고가 많으세요. 그날 봬요. 그래, 수고해. 아무리 바빠도 끼니 거르지 말고 잘 챙겨 먹고 커피 너무 많이 마시지 말아라. 병훈이도 마찬가지야. 첫째네는 명절 이틀 전날 서둘러 오도록 해라. 해가 중천에 떠서야 오지 말고. 알겠냐?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날 뵐게요. 건강 챙기세요. 동서 또 못 온다네. 명절에도 재판을 하나? 뭐 변호사 일이 바쁜가 보지. 우리가 이해해주자. 하긴 만나도 뭐 기분 나쁠 때가 많아. 왜 자기야? 무슨 일이 있었어? 저번에 어머님 생신 때 말이야. 내가 반찬 가게 일 끝나고 바로 갔잖아? 일이 바빠서 그 차림새 그대로 왔지. 그게 왜? 난 몰랐는데 내 옷에 고추장아찌 양념이 크게 묻어 있었나 봐. 아, 그랬어? 나도 몰랐네. 그거 보고 경멸하는 눈빛으로 티슈를 거의 던지면서 아휴, 좀 닦으세요 이러는데 왠지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어. 자기 기분 나빴겠네. 응, 한 번은 나한테 김치젓갈 냄새 난다고 코를 막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니까. 에이, 눈물까진. 아이고, 울 마누라 맘 상했구나? 좀 그렇더라고. 같은 며느리인데 당신이 입양된 자식이라 어머님께 차별받는 것도 서러운데 동서까지 그러니. 난 하도 차별받으며 자라서 이젠 무뎌졌는데. 아이고, 불쌍한 우리 신랑. 그래도 날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셨으니 어머니는 어머니지. 야, 그래. 당신이 이렇게 착해서 내가 반했지. 그래도 내 곁엔 당신과 우리 아들 형준이가 있어서 이젠 행복해. 당신한테 늘 고마워.
말도 예쁘게 하는 우리 남편. 오늘도 새벽에 나가서 도로 청소하느라 힘들었지? 그렇긴 한데 믹스커피 2-3잔 먹었더니 괜찮아. 담당 구역은 청소 다 마친 거야? 응. 힘들어도 무기계약직이고 월급도 괜찮으니 난 만족해. 새벽에 도로 청소하다 차 사고라도 날까봐 늘 불안해. 보호복 입고 하니까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가 풀타임으로 직장을 구해볼까? 그럼 자기가 월급 적게 받는 직장으로 옮겨도 되잖아. 내 나이에 고졸에 직장 잡기가 쉽지 않아. 그리고 형준이 어린이집 늦게까지 두는 것도 싫어. 교실도 좁던데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렇긴 해. 겨울철엔 밖을 못 나가니 더 답답할 거야. 형준이에겐 엄마인 자기가 최고지. 아니야. 아빠가 자기의 영웅이래. 맨날 아빠가 최고래. 내가 퇴근하고 잘 놀아줘서 그런가? 그렇지. 힘든 몸 이끌고 집에서 더 힘들게 놀아주니까. 형준이가 이제 16kg이라 무겁긴 하더라. 자꾸 장난감 사주지 마. 버릇돼. 요즘은 또 파워레인저 노래를 부르더라. 더 열심히 일해야겠어. 또 로봇 사주려면. 아이고 자기야 쉬엄쉬엄 해. 자기도 집안일 쉬엄쉬엄 해. 이따 봐. 형님, 제 남동생이 이번에 결혼을 해요. 그래? 어디서 하는 거야? 명동 롯데호텔에서 해요. 와, 좋은 곳에서 하네. 동생이랑 와이프 될 사람이랑 고대 로스쿨 커플이에요. 정말? 도련님도 고대 나오고 지금도 고대 교수 준비 중이잖아. 네, 신랑도 이제 경영학과 교수 임용만 남았죠? 와, 고대랑 무슨 인연이 있나 보다, 식구들이. 그러게요. 별일 없으면 다음 학기에 정식 교수 될 것 같아요. 어머님이 미국 유학까지 보내고 하신 보람이 있네. 저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어요, 형님. 부탁? 뭔데? 그날 결혼식장이든 뒤풀이 장소든 저희 가족 귀에 아주버님이 청소 보이신 거 안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게 무슨 말이야? 심지어 저희 부모님에게도 일반 사무직이라고 했으니 비밀로 해달라고요. 환경미화원 형이 부끄러워서 거짓말한 거야? 그럼 뭐 자랑스럽겠어요? 청소부가? 청소부 아니고 환경미화원이라고 해줘. 뭐가 됐든 전 결혼할 때 입양된 형이 있는 것도 모르고 했어요. 도련님이 말 안 했단 말이야? 네, 남편이 그냥 외동아들인 줄 알았다고요. 하긴 상견례 때도 우릴 안 불렀지. 나중에 어머님께 여쭤보니 피도 안 섞인 입양아인데 뭐하러 말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뭐? 아무리 입양한 자식이라도 자식은 자식인데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야? 돌아가신 아버님도 구청장이셨고 괜찮은 집안인 줄 알고 결혼했어요. 우리가 이 집안의 오게티인 것처럼 말하네, 동서. 그럼 아닌가요? 하고 많은 직업 중에 청소부가 뭐람?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여튼 제 남동생 결혼식 날 직업은 비밀로 해주시고 저희 쪽 가족이랑 말 많이 섞지 말아주세요.
아 참, 호텔 결혼식인데 옷에 김치 묻히고 오지 마시고요. 뭐라고? 저번처럼 고추장 잔뜩 묻히고 젓갈 냄새 풍기지 마시라고요. 아 참, 기분 나빠서 못 가겠는데 이 결혼식? 듣던 중 반가운 말이네요. 딱히 초대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참네. 아무리 그래도 손윗 사람한테 말버릇하고는. 인성이 보인다 동서. 수준하고는. 더 이상 할 말 없으니 톡 그만할게요. 어머님, 동서 남동생 결혼식에 저희는 안 갈게요. 사돈 댁 결혼식에 안 가다니? 예전부터 느꼈지만 동서가 저를 손윗 사람으로 보질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형준 아빠한텐 쓰레기 비린내 난다. 저한텐 김치 젓갈 냄새 난다. 매번 지적하더라고요. 니네가 대충 오니까 그렇지. 옷이라도 갖춰 입던가. 뿐만 아니라 입양된 자식네라고 무시하는 것 같아요. 병화가 입양된 건 사실인데 무슨 무시냐. 어머님, 형준 아빠한테 살아온 얘기 다 들었어요. 저도. 걔가 뭐라고 하는데? 찬밥에 김치 하나 주시며 매일 집안 청소며 허드렛 일 다 시키셨다면서요. 밥도 따로 먹고요. 야, 고아원에서 빌빌거리던 놈 데려와 키워준 대가가 고작 이거냐? 네 참, 열이 받아서 말 나온 김에 다 말해주랴? 난 입양 자체를 반대한 사람이다. 그럼 왜 형준 아빠를 입양하신 거예요? 네 시아버지가 구청장 하시면서 체면 차리려고 한 명 입양한 거다. 네? 고작 체면 차리시라고 자식으로 입양하나요? 구청의 내부 고발자가 웬 비리를 폭로해서 한창 난리였지. 그거 덮으려고 봉사 차원에서 입양한 거야. 피 하나 안 섞인 병화한테 난 아무 정 없다. 아무리 그래도 형준 아빠는 어머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있어요. 아무렴? 먹여주고 재워주고 했는데 그래야지 당연히. 어머님, 조금이라도 형준 아빠를 아들로 여겨주세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내 알 바 없다. 둘째네 남동생 결혼식에 오든가 말든가 마음대로 해라. 너무하세요, 어머님. 자기야, 나 숨쉬기가 좀 답답해서 좀 일찍 퇴근하려고. 왜 갑자기 호흡이 안 좋아? 도로가에 매연을 하도 많이 마셔서 그런가. 이상하네. 그래, 빨리 와 자기야. 들어와서 쉬어. 어제 형준이가 치킨 먹고 싶다고 했잖아. 아, 그랬지. 그럼 양념치킨 순한 맛으로 사갈게. 기다려. 현주씨, 안녕하세요. 저 병화 동료 박시춘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지금 서울대 병원 응급실로 좀 와주시겠어요? 네? 왜 그러시죠? 병화가 쓰레기 봉투 속 깨진 유리에 손이 찔렸는데 파상풍인 것 같아요. 네? 파상풍이요? 네. 갑자기 호흡곤란과 경련을 일으키더니 쓰러졌어요. 뭐라고요? 지금 당장 갈게요. 형준 아빠가 일하다가 파상풍에 걸려서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이에요.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 9층 10층 11층 12층 13층 14층 15층 16층 17층 18층 19층 20층 21층 22층 23층 24층 25층 26층 27층 28층 29층 30층 31층 32층 33층 34층 35층 36층 37층 38층 39층 40층 41층 42층 43층 44층 45층 46층 47층 48층 49층 50층 51층 52층 53층 54층 55층 56층 57층 58층 59층 60층 61층 62층 63층 64층 65층 66층 67층 68층 69층 70층 71층 72층
뭐? 아이고, 그러게 그런 천한 일 하지 말라니까. 어머님, 지금 그게 하실 말씀이세요? 천한 일이란요. 천하고 험한 일은 맞죠, 형님? 으이그, 진작에 다른 일 알아보라니까. 내 그런 일 한 번쯤 있을 줄 알았다니까. 네가 중환자실에 있는 거지? 네, 제가 보호자로 계속 있으려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병문안 안 된다고 하니 나중에 좀 나으면 들릴게요. 그래, 형준이는 친정에 맡기고 부인이 간병하는 게 제일 낫지. 아무렴. 저도 교수 모임이 많아서 정교수 임용되려면 다 참석해야 하니 시간이 없네요. 딱히 병문안 바라지도 않았어요. 다들 너무하시네요. 뭘 너무하냐? 코로나로 병문안이 안 된다는데 좀 나으면 그때 연락해라. 칠칠치 못하게. 요즘 세상에 무슨 파상풍이냐 걔는. 어머님, 뭐 하나 여쭤볼 게 있어서요. 형준 아빠는 괜찮냐? 아직 중환자실에 계속 있어요. 근데 뭘 물으려고? 형준이가 과자를 먹다가 뒤에 미아 찾기 사진을 봤는데 형준이랑 너무 똑같이 생겨서요. 형준이가 자기 아빠 판박이잖아요. 아무래도 형준 아빠 어릴 적 사진 같아서요. 그래서? 혹시 형준 아빠 있었던 고아원이 어디죠? 저기 후암동 은빛 고아원이다. 근데 고아원 원장이 대구에서 혼자 떠돌고 있던 애를 서울로 데려온 거였다. 친부모가 고아원에 맡긴 게 아니라고. 아, 그런가요? 그래. 차라리 과자 회사에 전화를 해봐라. 그래야겠네요. 감사해요, 어머님. 그렇게 병화 친부모가 찾고 싶으냐? 어머님께는 죄송하지만 불쌍한 그 사람 친부모 찾게 해주고 싶어서요. 이런 고약스러운 것들. 마음대로 해라. 안녕하십니까.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저희 쪽으로 왔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미아 찾기 광고를 오래 하면서 이런 순간이 오면 제가 다 떨립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일치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병환님이 광고 내신 부모님들의 친자식 맞습니다. 정말요? 어머, 어떡해. 눈물이 다 나네요. 축하드립니다. 광고 내신 분들이 꽤 능력 있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어쨌든 남편 친부모님들이 찾아서 너무 기쁘네요. 네, 어머님께서는 큰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시고 아버님께서는 고대 경영학과 학과장이십니다. 저희 과자에 미아 찾기 광고 내시면서 후원도 많이 해주셨죠. 연락처 알려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개가 무량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영실이 아내분 되신다고요? 그저 눈물만 납니다.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가 감사하죠. 어머님 아버님께서 광고 안 내주셨으면 못 찾았을 거예요. 우리 영실이 거의 포기하고 있었는데 죽기 전에 만나보네요. 영실이었나요? 이름이? 지금 남편은 김병화란 이름으로 살고 있어요. 어릴 적부터 아주 영특해서 과학자 되라고 장영실이라 지었지요.
우리 영실이가 근데 병원에 있다고 들었어요. 무슨 일인가요? 아, 남편이 환경미화원 일을 하다가 파상풍에 걸려서 중환자실에 꽤 오래 있었어요. 아, 그랬군요. 불쌍한 우리 영실이 어쩌면 좋죠? 상태는 어떤가요? 다행히 천천히 호전되고 있어서 지금은 일반 병실에 있습니다. 한번 만나볼 수 있을까요? 코로나로 한 명만 면회 가능이라 제 출입증을 빌려드릴게요. 서울대 병원입니다. 지금 당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누워있는 영실이 보니 마음이 찢어지네요. 그래도 제가 다 설명해줘서 어머님 아버님을 보며 눈물 흘리네요. 남편이. 6인실은 너무 복잡하니 당장 병원 VIP실로 옮기도록 하죠. 그래요. 비서한테 다 전달했으니 알아서 절차 밟을 거예요. VIP실이요? 너무 비쌀 텐데요. 지금도 괜찮습니다. 비용은 아무 걱정 말아요. 아, 그리고 영실이 아들 형준이라고 했나요? 세 식구 살기에 24평은 너무 좁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잠실 시그니엘에 살고 있어요. 롯데월드 가봤죠? 그 근처예요. 다행히 밑에 한 채를 더 사놨어요. 현재 세입자가 어차피 다음 달이면 계약이 끝나니 들어와서 살도록 해요. 그렇게 좋은 곳은 저희와 어울리지 않는데. 들어와서 살면 임자지.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가 있나요? 이곳에 우리 영실이가 들어와 살게 될 줄은 꿈도 못 꿨어요. 그러게, 그럴 줄 알았다면 더 큰 평수로 사놓을 걸 그랬네. 일단 현재 시어머니와 동생네에게 말씀드릴게요.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다행히 형준 아빠 친부모님을 찾았어요. 응? 다행이구나. 되게 빨리 찾았네요. 그럼 그쪽 호적으로 다 옮겨가면 되겠네. 도련님, 40년을 한 가족으로 살았는데 축하는커녕 호적을 팔 생각만 하나요? 형님, 너무 예민하시네요. 절차를 말씀드린 것뿐이에요. 그리고 전 딱히 형으로 생각한 적 없어요. 피도 안 섞였는데 웬 형? 그래, 지금이라도 그쪽 가족 찾았다면 얼른 호적 정리하는 게 맞지. 우리 병훈이가 틀린 소리 하나 없구만. 넌 왜 성화냐? 그쪽 가족은 어디 사신대요?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려나? 롯데 시그니엘 70층 펜트하우스. 네? 그럴 리가요. 거긴 200평대라고 들었는데. 왜? 형준 아빠 친부모님이 거기 사시면 안 돼? 아니, 뭐 그런 건 아니지만. 한 채 더 사놓으셨다면서 우리 보고 시그니엘 84평에 들어오시라네. 와, 대박. 부모님 사시는 곳 가봤는데 뷰가 참 좋더라고요. 펜트하우스면 보통 뷰가 아니겠죠. 대박. 더 대박인 거 말씀드릴까요, 도련님? 네? 또 뭔데요? 친아버지께서 고대 경영학과 장영건 학과장님이세요. 장영건 교수님이요? 그분 엄청난 재력가의 자제로 알고 있는데. 사모님도 기업체 회장이시고요. 혹시 제 얘기도 했나요?
아직 안 했는데 곧 하려고요. 그동안 일까지 다요. 어머, 형님. 이 사람 곧 정규직 평가 기간인 거 아시죠? 혹시 학과장님께 안 좋은 얘기 하시려고요? 아이고, 큰애야. 절대 안 된다. 무조건 좋은 얘기만 해다오. 어머님, 동서, 도련님, 어떻게 저에게 그런 부탁을 하시죠? 양심이 있으면 입양하루 이 집에 들어와 천대받은 병화 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간 그게 사람이 할 짓인가요? 그렇게 차별하고 멸시할 거면 뭐하러 입양했죠? 한 사람의 40년 인생을 당신들이 다 망친 거니까. 이제 와서 내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영수님, 제발 정규직 교수 되는 거에 힘 좀 써주세요. 앞으로 다시는 연락하지 마요, 다들. 남편한테도요. 전 도련님인 김병훈 씨의 정규직 교수 임용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형준 아빠의 친부모님께서는 남편의 그동안의 인생을 무척 궁금해하셨고 당연히 가족들의 악행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도 학교 내 평판이 별로였던 김병훈의 교수 임용을 찬성할 생각이 애초에 없으셨다는군요. 다른 학교 시간 강사로 다시 돌아가든 학교를 떠나든 내 알 바 아닙니다. 더 이상 가족도 아닌걸요. 호적 정리는 다 되었고 저희는 84평에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했습니다. 남편은 많이 호전되었고 지금은 어머님 회사의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께 자식은 병화씨뿐이라 아마 회사를 물려받을 것 같습니다. 제 친구들도 형준 아빠 환경미화원 동료들은 제 친구들과 형준 아빠 환경미화원 동료들은 집 구경하고 싶다며 자주 찾아오곤 합니다. 이제 베풀 수 있는 물질적 여유가 생겨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형준이와 함께 사회에 봉사하며 착하게 살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내 돈 빌려간다고? 그 집안에 돈 버는 사람은 나 하나뿐이야. 내가 무슨 억만장자야? 어이, 면목이 없다, 시아 엄마야. 엄마랑 현정이가 너무 간곡히 부탁해서 말이야. 돈 빌려갈 때만 왜 그렇게 간곡해? 평소에는 서로 정도 없다가? 에이, 무슨 말이야. 능력 있는 며느리인 자기를 우리 집안의 대들보로 생각하지. 그딴 대들보 하기도 싫어. 결혼 10년 동안 연중 행사로 꼭 한 번씩은 내 돈 뜯어가더라. 뭘 또 뜯어가.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우리 가족들이 무슨 강도도 아니고. 여보, 이제 당신은 시하, 시연이 아빠고 내 남편이야. 더 이상 당신네 식구들에 얽매여 살지 말라고. 알아. 근데 이번에 워낙 큰일이라 그래. 이번 한 번만 도와줘. 당신이 나보다 벌이가 훨씬 좋잖아. 이번엔 대체 무슨 일인데 드러나 보자 한번. 현정이가 애를 가졌대. 심지어 7개월이라네. 뭐? 아가씨가? 그래서 결혼은 한대? 해야지. 근데 애 낳고 결혼식은 나중에 한대. 일단 살림부터 합칠 건가 봐. 아이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사고를 치더니 결국 혼전 임신으로 가는구만. 그래서 전세집 보증금이라도 필요하시다. 그렇지. 요즘 전세도 너무 비싸니까 현정이가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나 봐. 엄마 아빠도 그렇고. 남자 쪽도 그렇게 여유 있는 편은 아니래. 아니, 이른 결혼도 아니고 30대까지 어린이집 교사하면서 번 돈이 있을 거 아니야.
걔가 씀씀이가 좀 해프잖아. 명품 좋아하고 여행 좋아하고 뻔하지 뭐. 아휴, 아버님 잘 되지도 않는 양복 좀 하며 맨날 동네 사람들 모아다가 고스톱에 깡소주 마시다가 중풍 와서 반신불수되어 누워 계시고, 어머님은 파출부에 식당 알바하며 어렵게 사시는데 그 집에 함께 살면서 사치가 웬 말이야. 아가씨는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대체. 어렸을 적부터 소비 습관을 잘못 들인 것 같아. 막내라고 오냐 큰 것도 있고. 에휴, 답답해 정말. 당신 집안은 어찌 그러냐 진짜. 그래도 현정이가 이렇게라도 결혼을 한다니 다행이네. 남편 될 사람이 착하면 좋겠는데. 착하면 뭐해. 난 현실적으로 좀 돈이 있는 사람이면 좋겠구만. 전세 보증금도 못 대줄 정도면 뭐 뻔하네. 그러게, 그쪽도 직장 생활 했을 텐데 모아놓은 돈이 많이 없나 봐. 어이구, 그래서 내 돈 얼마 필요한데? 일단 한 3천만 원 정도만. 뭐? 일단? 그럼 2단도 있고 3단도 있단 말이야? 그리고 3천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평생에 한 번 있는 결혼이니 통 크게 도와주자고 여보. 당신 돈도 빌려달라고 했을 거 아니야. 당신은 얼마 빌려줄 건데? 난 한 1천 정도. 아휴, 다 합쳐 4천이라니. 동대문에서 옷 장사하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한 게 잘 돼서 돈 좀 모을만 하면 다 뺏어가고 모을만 하면 또 뺏어가고 하네. 정말 미안해. 자기 볼 면목이 없다. 이제 이번이 마지막이야 여보. 더 이상은 진짜 나도 못 참아. 그동안 빌려간 돈 원금은커녕 이자도 다 못 받아냈잖아. 아예 줄 생각을 안 하시던데. 빌려간 게 아니고 그냥 드린 거라고 생각하시나 봐. 아니야, 차차 갚으시겠지. 엄마 혼자 가사 도우미 하고 식당 알바해서 버는 돈이 워낙 빠듯하니까 많이 못 모으시나 봐. 아니 근데 어머님은 돈 아까워 옷도 못 사 입고 서너 벌 갖고 1년 버티시는 분이 왜 이렇게 돈을 못 모으시는 거야? 심지어 아버님 앞으로 장애인 보조금도 꽤 나오잖아. 그러게 말이야. 나도 그게 좀 의아하긴 한데 맨날 돈 없다고 하시니 그런 줄 알아야지. 뭐 부모님을 추궁할 수도 없고. 아버지 저렇게 들고 화장실도 거의 기어다니시고 하는 거 보면 불쌍해 죽겠어. 아버님이야 뭐 젊었을 때 하시고 싶은 거 다 하셨지. 양복점 하시면서 최고로 좋은 양복 쫙 빼입고 유흥 즐기시고 바람도 꽤 피셨잖아. 어머님 속 다 썩이고 결국은 반신불수 되셨지만. 우리 엄마가 참 힘드셨지. 아버님 중풍으로 쓰러지시고 몇 년간은 화장실도 못 가서 대소변 다 받아냈잖아. 근데 아버님은 저렇게 누워 계시면서 코로나 걸려도 이겨내시고 고령에 참 대단하셔. 명이 기신가 봐. 다행이지 뭐. 현정이 계획을 바꿔서 우리 집에 들어와 같이 살기로 했다. 지금 거의 만삭이고 아기 낳으면 엄마가 좀 돌봐줘야 할 것 같아서 같이 살기로 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신혼집은 안 얻고요? 혹시 그럼 신혼집 전세금 빌려가신 거는 돌려주시겠어요? 저 장사하는데 좀 필요해서요. 그래. 우리도 집 평수 좀 넓혀서 이사 가야 해서 돈 열심히 모아야 해. 이따 계좌 보낼 테니 오빠랑 새언니 거 다 합쳐서 돌려주면 고맙겠어. 그래도 명색이 결혼하는 건데 예단비랑 신랑 예물비랑 세간살이 좀 바꿔야 하지 않겠니? 이것저것 사다 보면 돈 4천 금방 쓴다. 그건 나중에 돌려줄게. 그래요 언니, 미안한데 좀 나중에 갚으면 안 될까요? 당장 써야 할 돈이 정말 많네요. 뭐 그럼 나중에는 꼭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새언니 돈이랑 내 돈 꼭 돌려줘. 알았지? 강현정? 알았어. 오빠는
하나뿐인 동생 결혼할 때 선의로 돈 좀 보태주면 어디 덧나냐? 아니 현정이가 무슨 도둑이라도 되는 마냥 돈 달라고 벌써 성화냐?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나중에 여유되면 갚아달라는 말이었어요. 왜 화를 내고 그래, 엄마? 저기 집에 씀씀이가 보통이 아니니 돈 못 모을 게 뻔해서 하는 말이야. 그래도 어린이집 교사하면서 착실히 직장 생활하는 애를 너무 몰아세우지 말아라. 임신했는데 괜히 스트레스 받으면 큰일 난다. 그래요, 아가씨. 괜히 신경 쓰지 말고 천천히 갚아도 돼요. 야, 강현정. 아무튼 아기 가진 거 축하한다. 결혼도 그렇고. 아참, 딸이라고 했나? 우리 집에는 어째 딸뿐이냐? 우리 집 딸만 둘인데. 그러게 아들이 귀한 집이네. 둘째는 아들 낳지 뭐. 한 서너 명 낳고 싶어. 어린이집에서 일하면서 애들이 엄청 귀엽더라고. 아이고 뭘 그렇게 많이 낳냐 요즘 세상에. 야, 나도 카톡 할 줄 안다. 내게도 안부 인사해라. 어머, 아버님도 한 손으로 핸드폰 하시나 봐요. 몸은 좀 어떠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아버지. 많이 괜찮아졌지 뭐. 중풍으로 몸 왼쪽만 쓸 수 있으니 왼손으로 밥 먹는 것도 익숙해졌다. 코로나 걸리셨던 건 괜찮아지셨고요. 맛이랑 냄새가 잘 안 느껴지는 거라 두드러기 나는 거 빼곤 괜찮다. 천만 다행이지 뭐야. 당신 죽으면 장애인 수당도 안 나오니 건강 챙기셔. 응? 이 옆에 언니는 날 돈으로만 보는구먼. 몇 년간 똥 치우고 밥 먹여주고 몸 닦아주고 난 할 일 다 했수다. 자, 이제 여기 가족 단톡방에 울 남편 초대할 거니까 그런 암울한 얘기, 돈 얘기 그런 건 절대 하지 마세요들. 배재정님을 초대하였습니다. 자, 울 남편 배재정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정이 예비신랑 배재정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집 식구가 된 걸 환영하네. 한 집에서 잘 지내보자고. 고맙습니다, 어머니. 그래, 내 꼴이 이래서 미안하네만 잘 살아보자고. 네, 건강하십시오,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가씨 새언니예요. 결혼 준비로 바쁘시겠어요. 안녕하세요. 결혼식은 나중에 할 거라 바쁠 것도 없어요. 현정이 오빠인데 다음에 만나서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하자고요. 반가워요. 네, 언제든지 불러만 주십시오. 자기야, 그 돈 또 안 준다네. 아이고, 그러게. 근데 쓸 곳이 많긴 하겠지 뭐. 쓸 곳이 뭐가 있어? 그 좁은 방에서 신혼살림 하겠다는데 새 가구 넣을 자리도 없어. 4천이나 생으로 뜯어가놓고 그쪽 식구들은 아주 평안하구만. 뜯어가다니. 기존 가구들 좀 버리고 신혼 가구 사고 하려면 돈 좀 들어가겠지. 참나, 진짜 어이가 없다. 정말 그만 좀 쉴드 쳐, 당신 가족들. 단톡방에서 얘기하고 싶지도 않은데 이 집안 며느리 된 죄로 예의 차리느라 내가 수고한다, 정말. 하여튼 미안해. 이번 돈 4천은 아마 꼭 갚을 거야. 이제 남편도 있고 애도 생겼으니 현정이가 정신 차리고 돈 모으겠지. 퍽이나 갚겠다, 아가씨가. 아기 사진. 우리 사랑이 출산했어요. 날 닮아서 너무 예쁘죠? 어머, 너무 예쁘네요. 축하드려요. 수고 많았어요. 그래, 축하했다. 야, 몸은 괜찮지? 아이고 예쁘다. 우리 딸내미 어렸을 때랑 똑같이 생겼구나. 출산할 때 너무 아플까봐 제왕절개 택해서 했더니 이건 후불지의 고통이란 말이 딱 맞네. 자연분만한 산모들은 막 돌아다니는데 난 일어나지도 못하겠어. 아이고 나 죽네. 맞아요, 아가씨. 저도 여가여서 둘째 땐 제왕절개 했는데 낳고 나서 엄청난 통증 시작이죠.
아이고 언니, 왼쪽으로 누우면 왼쪽으로 내장이 다 쏟아지는 느낌이고 오른쪽으로 누우면 또 와르르 쏟아지는 느낌이에요. 이거 언제 괜찮아져요? 한 3, 4일은 죽었다 생각해야 해요. 일어난 후에도 기역자로 꺾여서 다니고요. 너무 아파서 남편이 잘 도와줘야 해요. 네, 제가 옆에서 잘 간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의 탄생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애미야, 현정이가 애를 낳았잖냐? 근데 나도 일을 나가봐야 하고 그래서 현정이가 산후조리원을 이미 계약했다고 하는구나. 아, 네. 요즘 다 산후조리원 미리 계약해 놓죠. 그런데 가격대가 조금 있는 곳이더라고. 그래서 3주 아니고 딱 2주만 했다고 하는구나. 아, 그래요? 얼만데요? 마사지까지 포함해서 한 900 정도 드나 봐. 근데 얘네가 계약금은 이미 냈으니 한 800 정도만 네가 협조 좀 해줄 수 있겠니? 네? 2주에 900인 곳을 계약했다고요? 어머니, 전 돈 아까워서 마사지도 안 받고 2주에 180짜리 갔어요. 그때만 해도 몇 년 전이잖니. 요즘 강남은 2주에 2,500 하는 데도 있다더라. 그에 비하면 엄청 싼 거지. 현정이가 몸이 좀 약하고 천식기가 있잖니. 너무 오래된 곳이나 좁은 방에선 좀 힘들 것 같아서 약간 넓은 방으로 계약했다더라고. 800을 저보고 다 내라고요? 그렇게 못하겠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야! 옷장사에서 월 1,000씩 버는 애가 그 정도도 협조 못 해주니? 너 참 독하다, 야! 그럼 한 500이라도 협조해라. 나머지는 네 남편한테 말해볼 테니. 어머님, 저희가 무슨 이 집안의 ATM기도 아니고 시시때때로 돈 내놓으라고 하시면 저희는 언제 돈 모아서 아파트를 이사 가나요? 저희도 좁은 빌라 살고 있잖아요, 아직. 여긴 초등학교도 너무 멀어서 애들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이사 가야 한다고요. 넌 월 1,000씩 벌잖니. 이번이 마지막이니 이번 한 번만 협조 좀 해다오. 계좌 보낼 테니 거기로 넣으면 된다. 예, 수고해라. 네, 알겠어요. 저기요, 현정이 이혼한대. 뭐? 그게 무슨 말이야? 결혼한 지 이제 6개월 됐는데. 현정이 2년이 애 낳고 산후 우울증이라고 정신과 다니고 약 먹었거든. 그걸 핑계로 애도 제대로 안 보고 심지어 애가 있는 방에서 창문 열고 담배 피고 했나 봐. 미쳤네, 미쳤어. 담배 예전에 끊지 않았어, 아가씨? 육아하느라 스트레스 받는다고 다시 폈나 봐. 그래서 매제가 스트레스 풀라고 친구들이라도 만나라고 하면 나이트 갔다가 새벽에 들어오곤 했대. 개벌은 난 못 주네. 애 낳는다고 다 어른이 되는 건 아니구만. 매제도 우리 집에 같이 살면서 아버지 저렇게 누워 계시지. 와이프 그 모양이지. 엄마도 은근 잔소리를 좀 하셨나 봐. 그러니 못 참고 본인 집으로 가버렸대. 그럼 애기는? 매제가 이런 상황들을 본인 어머니에게 다 말씀드렸나 봐. 사돈어른이 애는 자기가 키워줄 테니 이혼하고 애 데리고 당장 나오라고 하셨대. 어머, 애기도 못 보고 아가씨 힘들겠네. 아니, 현정이 2년은 오히려 애 안 봐도 되니까 그냥 편한가 봐. 내 동생이지만 미친 거지. 어째 모성애도 없냐? 무슨 소시오패스도 아니고 왜 그 모양이냐 진짜. 애기만 불쌍하다. 정말 아이고, 이걸로 내가 들인 돈은 다 물거품이 됐구나. 휴, 힘 빠진다 진짜. 이젠 뭐 다 끝났으니 더 이상 돈 달란 말도 안 하실 거야, 우리 엄마도. 제발 그러길 빈다, 빌어. 시야, 애미의 비야. 내가 기니 할 말이 있어. 너희만 초대했다. 이거 특급 비밀이니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뭔데요, 엄마? 무슨 일 있나요, 어머님? 부동산 개발 호재 전단지. 현철이 너 옛날 우리 살던 집 주인 김씨 아저씨 알지? 네, 알죠. 부동산 하셨던 분? 그 아저씨가 준 거예요, 전단지? 그래, 어제 연락이 왔는데 지금은
아주 큰 부동산 컨설팅 회사 대표이사라더라. 엄청 성공했나 보더라고. 그분이 어떤 정보를 주신 거예요? 미공개 개발 호재라면서 자기 가족 친척들이랑 가까운 지인들한테만 특별히 소개해주는 거라더라. 이미 가족들은 지분을 많이 가졌대. 에이, 어머님, 그런 거 믿으면 안 돼요. 잘못되면 큰일 나요. 그래, 엄마. 그런 거 다 사기야. 무턱대로 믿으면 안 돼. 무슨 사기냐. 사기면 자기 가족들한테 사라고 했겠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여튼 의심들은 많아가지고. 거기가 지금은 아직 논밭인데 앞으로 제한이 풀려서 복합 쇼핑몰이 크게 들어온다네. 주변에 아파트가 무려 1만 세대가 들어오고 GTX가 그 앞으로 뚫린다 하더라고. 강남까지 25분이면 도착이라더라. 아직 정부 발표가 안 나서 헐값에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카대. 그래서 얼마 투자하라고 하는데? 지금 한 3천이면 엄청난 지분을 사들일 수 있나 봐. 우리가 안 산다 하면 바로 다른 사람에게 기회가 넘어가니 좀 서둘러야 할 것 같아서 연락했다. 아이고, 어머님, 저희는 지금 아파트 사려고 돈 모으고 있어서 다른 곳 투자할 여력이 없어요. 엄마도 거기 돈 넣지 마. 괜히 잘못되면 어떡해. 나만 믿어봐라 카이. 내가 떼돈 벌게 해줄게. 그럼 딱 반만 투자해보자. 1,500. 어머니, 죄송해요. 진짜 저희는 여유가 없네요, 현재. 죄송합니다. 뭔 여유가 없냐? 주기 싫은 게지. 날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게냐? 엄청난 정보라니까. 마지막 기회이니 한번 넣어보자. 아니야, 엄마. 그냥 잊어버리고 하지 마세요. 참네. 너네 다 크게 후회하게 될 거다. 현철아, 아버지가 긴급 수술에 들어가야 할 것 같다. 갑자기 안 좋아지셨어. 네? 엄마 지금 어디세요? 이미 병원에 왔지. 코로나 때문에 보호자는 한 명만 가능하니 올 필요는 없다. 어머, 아버님 많이 안 좋으신가요? 숨을 잘 못 쉬고 온몸에 통증이 있다고 하시더라고. 그런데 폐물이 차고 뇌 종양이 발견됐나 봐.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워낙 큰 수술이라 수술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구나. 얼마나 필요한데요, 엄마? 한 1,000만 원 돈. 혹시 지금 좀 보내줄 수 있냐? 그래요, 어머님. 지금 그때 그 계좌로 보내드릴게요. 어머님이 수고가 많으시네요. 엄마, 혼자 힘들 것 같으면 내가 회사 연차 내고 갈게요. 아니다. 회사에 지장이 있으니 나 혼자 간호하마. 고맙다, 시아엠이야. 아버님, 몸은 좀 괜찮으세요? 나야 뭐 늘 똑같지. 수술하신 곳은 다 아물었나요? 아직 병원이세요? 수술? 뭔 수술? 저번에 긴급 수술하셨잖아요. 어머님께 연락 왔었는데. 나야 더 이상 뭐 안 좋을 게 있겠냐. 이대로 살다 죽는 거지. 수술한 적 없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네? 어머님, 아버님 수술하신 적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아직 입원 중이신 거 아니야? 아, 그게 말이다. 그때 그 좋은 기회 잡으려고 했지 뭐. 무슨 기회? 그 부동산 어쩌고 말하는 거야? 그래. 어머님, 그럼 거기에 1,000만 원을 다 투자하신 거예요? 그렇지. 거기에 내가 모은 돈 500까지 다 합쳐 1,500 넣었지. 엄마, 아이고, 거짓말까지 하시면 어떡해요? 그거 말 나온 김에 저 크게 말이다. 그 후에 김씨 아저씨한테 전화를 해보려 하는데 도통 연락이 닿질 않는구나. 일 어쩌냐? 네? 그럼 완전히 사기당하신 거예요. 아예 연락이 안 돼요? 그렇네. 이거 어째야 할지. 그럼 우선 경찰에 연락해야지. 내가 지금 반차 내고 집에 갈게요. 엄마 집이죠? 그래, 집이다.
어떻게 된 일이야? 경찰에서 뭐래? 완전 사기 집단이었어. 여기에 당한 사람만 190명이래. 뭐? 그 김씨 아저씨는 아직 못 잡았대? 아예 해외로 도주한 것 같대. 좀 오래 걸릴 거라는데. 진짜 스펙터클하구나. 아주. 어휴, 속 터져. 이젠 사기까지 당하네. 우리 엄마도 충분히 미안해 하시고 지금 완전 멘붕 상태이시니 너무 몰아붙이지 마. 뭐? 이 상황에서도 엄마 편을 드냐? 나 더 이상 못 참겠어. 내가 무슨 은행이냐? 당신 시댁 식구들이랑 손절하든가 나랑 이혼하든가 선택해. 이러다 나도 다 거덜나겠어. 자기야, 한 번만 용서해드리자. 아니, 나 이대로 살다간 정신병원 가겠어. 나도 우리 애들이랑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당신이 가족들이랑 손절 못하겠으면 당장 이혼해, 우리. 자기야. 시댁 식구들과 손절한 지 언 3년쯤 되어가네요. 이제야 살 것 같습니다. 그동안 돈도 착실히 모았고 런칭한 쇼핑몰이 대박나서 우린 초등학교 근처에 무려 한강뷰 아파트로 이사 올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마 저 몰래 시댁과 계속 연락은 하는 것 같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더 이상 돈 뜯어가는 식구들 없으니 돈이 모이네요. 아직도 가끔 환청이 들리는 듯 합니다. 시야 애미야, 돈 좀 협조해 주렴. 마지막이다. 이번 한 번만. 아휴, 여러분도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족들이 있다면 마음 굳게 먹고 손절하세요. 일단 내가 살고 봐야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행복은 내가 챙기자고요.